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 파트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2단원 첫 번째 단원이죠. 자, 단원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만요. 단원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내용 해가지고, 이제 원자가 대략적으로 좀 어떻게 돼 있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원자 구조, 원자는 뭐랑 뭐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그쵸? 원자핵이랑 전자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원자핵은 전기적으로 양성을 띱니다.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로 크게 구분되어 있고, 이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 차이는 거의 없고, 전하가 있냐 없냐 이 정도의 차이만 있습니다. 자세하게 뭐 물어보는 개념은 아니고, 반면에 전자는 전기적으로 마이너스를 띈다. 그래서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는 거 우리가 알고 있고, 원자의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러더퍼드 모양에서 배우겠지만 매우 좁은 범위에서 질량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핵의 전체 부피를 100이라고 치면은 중간에 아주 미세한 구역에 질량이 뭉쳐 있는 그걸 원자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자의 중심에 위치하고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원자의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전자는 반면에 원자핵 주위를 돌면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고 질량은 매우 작다. 질량이 원자핵에 비해서 매우 작다. 이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빛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는데, 빛은 횡파예요. 횡파가 뭐냐면, 뭐라고 할까? 벽에다가 내가 줄을 매달고, 여기서 진동을 이렇게 주면요. 진동을 주면은, 요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진동이 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걸 횡파라고 해요. 3단원에서 더 자세하게 배우는데, 빛의 매질의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수직일 때, 그걸 횡파라고 합니다. 알고만 계시고, 빛은 뭐에 따라 색이 다르냐면, 파장에 따라서 색이 달라집니다. 파장, 뭐 진동수, 이것도 3단원에서 자세하게 배우는데, 조금만 제가 설명을 해주면, 봐봐요. 우리 사인 그래프 배운 사람이 있나 모르겠네. 사인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을 때, 자, 사인은 0부터 2파이까지가 주기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장은 이 길이라서 2파이라고 하면 되고, 단위는 길입니다, 길이. 그래서 미터라고 해도 되고, 뭐 센티미터라고 해도 되고. 그리고 진동수는 여기서 두 가지가 개념이 나오는데, 파장이랑 진동수. 이게 진동하는 물체에 대해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파장은, 특정 위치부터 위치까지의 그 길이에요, 길이. 이 위치가 뭐냐면, 사인으로 치면 여기 시작부터 끝까지 요 길이를 파장이라고 하고, 진동수는, 그래서 파장은 1회 진동하는 길이. 3단원에서 이제 배우겠는데, 뭐, 마루부터 마루까지, 골부터 골까지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리고 진동수는 1회 진동하는데, 아니다. 1초간 진동하는 횟수를 진동수라고 합니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놓고, 그래서 빛은 진공에서 속력이 일정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 진동수와 파장, 제가 말한 진동수와 파장은 반비례한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자세하게 갈 필요 없이 진동수와 파장은 반비례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F를 진동수라고 합니다. 진동수는 뭐야? 람다. 요 사람 인자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요거를 람다라고 읽고, 람다분의 C는 빛의 속력입니다. 그래서 요 공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세히는 몰라도 되고, 이 공식을 일단 알고만 있고 숙지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개념 수업할 때 요 공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입하는 문제가 있어서 기억만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좀 들어가 볼게요. 전기력, 전하, 아까 제가 원자핵이랑 원자핵은 플러스, 전자는 마이너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뭐냐면 전하예요, 전하. 전하의 종류가 플러스, 마이너스 크게 두 가지가 있고, 그 중간에 건 없는데, 전하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전기력이라고 합니다. 전기력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뭐냐면 미는 힘과 땡기는 힘. 같은 종류의 전자, 플러스나 플러스끼리 또는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끼리가 같은 종류끼리 전하는 서로 미입니다.
서로 밀어내는 방향의 전기력, 청력. 반면에 다른 종류의 전하, 플러스랑 마이너스 아니면 마이너스랑 플러스 이렇게 다른 종류는 서로 당기는 방향의 전기력, 인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종류끼리랑 다른 종류끼리 서로 밀어내고 당기고 요런 전기력의 두 가지 종류가 존재를 하고, 그다음에 전기력 크기 이 공식을 우리가 외워야 합니다. 뭐냐면 전기력 크기 F는 뭐야? K라는 상수를 가지고 있고 R제곱분의 Q1, Q2. 그래서 요 K는 상수입니다. 상수고 R은 두 점전하 사이의 거리예요. 거리. Q1, Q2는 각각의 전하량. 뭐 A와 B 두 점전하에서 서로 밀거나 당기는 그 힘은 각각의 전하량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둬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력을 계산하는 문제는 안 나오고, 뭐 전기력이 몇 배가 됐냐, 몇 배가 감소했냐, 뭐 그런 식의 문제를 물어볼 수 있고, 그 비례관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공식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외워야 합니다. 자, 전기력 크기 공식은 이렇게 됐고, 자, 이제 원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원자가 제가 아까 원자핵, 원자는 원자핵과 뭐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원자핵, 중성자, 뭐 양성자, 그 전자. 얘네들이 한 번에 알아낸 게 아니고 여러 과학자들이 여러 시대를 거치면서 하나씩 발견하게 됐어요. 첫 번째로 얘기할 게 이 원자라는 게 이 전자가 알려지기 전까지는 원자가 그냥 단단한 뭐 공 모양이다, 뭐 그런 식으로만 추상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톰슨이라는 사람이 1897년에 전자라는 것이 원자에 존재한다라고 발견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통해서. 그 유명한 실험이 음극선 실험이라고, 이 음극선은 빛이 아니에요. 빛이 아니다라고 써주세요. 음극선은 빛이 아니고 전자의 흐름이다. 음극선을 전자의 흐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자를 일정하게 쏘는 그런 거예요. 빛은 아니에요. 전자랑 빛이 달라. 그래서 톰슨이 음극선이라는 놈을 쐈는데 어디다 쐈냐면 마이너스랑 플러스 이렇게 전하가 걸려 있는, 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면은 전기력이 이쪽으로 이렇게 서로 당기는 힘이 작용하고, 이 전기장 안에서 전자를 쏘니까 얘가 플러스 쪽으로 휜다는 거야. 근데 플러스 쪽으로 휜다는 거는 전자라는 게 음극선이라는 게 전하를 가지고 있고,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쪽으로 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자가 음극선은 전자의 흐름이고, 그리고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까지 알아낸 게 이 음극선 실험입니다. 그래서 음극선의 진행 경로에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가까이에서 전기장 걸어주면은 플러스 쪽으로 휜다. 요것이 전자의 발견입니다. 음극선 실험. 그리고 이 톰슨의 음극선 실험에서 알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장애물을 중간에 설치했더니 음극선이 그림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바람개비를 중간에 설치했더니 바람개비를 돌린대. 여기다 써주세요. 바람개비 돌린다는 전자가 질량을 가지고 있다를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자라는 거 모르잖아. 그래서 쏴봤어. 근데 바람개비를 돌린다는 건 이 바람개비에 충격을 가한다는 얘기거든요. 충격을 가한다는 건 운동량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운동량은 속도와 질량의 곱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음극선, 전자가 질량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 전자가 질량이 몇인지 정확히 몰라. 어쨌든 바람개비를 돌린다 해서 알 수 있는 건 전자가 질량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플러스 쪽으로 휘기도 하고, 이 전기장은 플러스 마이너스고 자기장은 N극 S극이에요. 얘도 이제 2단원 후반부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자기장에 의해서 이 전하가 휜다. 톰슨의 실험은 여러 가지를 실험을 해봤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바람개비, 그 다음에 전기장, 자기장. 그렇게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전자를 발견했고, 그 다음에 한 14년 뒤에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는 걸 통해서 원자핵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자, 바깥에 있는 전자 먼저 발견을 했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원자핵을 발견했다 이 얘기예요. 자, 이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 뭔지 좀 자세히 같이 얘기해 볼게요. 일단 알파 입자는 뭐냐면 헬륨 원자핵입니다. 알파 입자는 헬륨 원자핵이다. 그래서 헬륨이라는 원소에서 전자만 다 뺀 거야. 알파 입자를 금박에 쏠 거예요. 금박에. 근데 금박이 뭐냐면 아주 얇게 펴가지고 거의 원자 한두 개씩만 그 층을 이루고 있는 아주 얇은 곳에 알파 입자를 쏘는 거예요. 요걸 비유를 어떻게 하냐면은 대포화를 종이 휴지 조각에다가 쏜다라고 비유를 해요. 그러니까 금박은 매우 얇은 거고 알파 입자는 이제 매우 에너지가 센 놈이야. 걔를 대포화를 휴지에다가 쏘면 어떻게 돼요? 그냥 통과시키잖아, 무조건. 그런데 1000개 중에 뭐 한두 개씩이 이 휴지 조각에 맞고 반대편으로 반사된다는 거예요. 근데 일상생활에선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잖아. 왜냐면 대포화는 질량이 엄청 크고 에너지가 센데 종이 조각으로 아니면은 뭐 휴지 조각으로 반사될 정도의 그 약한 놈이 아니잖아. 근데 일부가 뒤로 이렇게 반사된다 이 얘기야. 그래서 러더퍼드는 이 실험을 몇 번 해보면서 원자핵은 그러니까 종이 쪼가리 같이 되게 작긴 한데 그 원자핵의 중심에 단단한 게 뭔가 있다. 그래서 대부분은 통과를 시키는데 그 단단한 거에 부딪힐 때 반사된다. 그래서 원자의 가운데에 질량이 뭉쳐 있을 것이다 라고 추론을 합니다. 그 추론이 맞았죠. 걔를 이제 원자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플러스 전하를 띤 알파 입자를 쐈더니 원자핵에 거의 가까이 스치거나 원자핵에 부딪히면은 큰 각도로 산란된다. 산란된다가 뭐야? 퍼진다. 그래서 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원자핵이 가운데 있구나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알파 입자라는 건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로 이루어진 헬륨 원자핵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톰슨에서는 우리가 전자를 발견했잖아. 전자를 발견했는데 전자가 어떻게 있는지 몰라.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플러스 전하의 바다에 전자가 푸딩처럼 퍽퍽퍽 박혀 있다. 푸딩의 건포도처럼. 왜냐면 원자 자체는 전기적으로 중성이거든. 근데 원자 안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놈이 있는 거야. 그럼 걔가 어떻게 있는지를 설명하고 싶어서 그냥 플러스 전하의 바다에 전자가 촘촘히 박혀 있다라고 표현을 한 거고. 그다음 러더퍼드는 이 알파 입자 산란 실험 해보니까 원자핵이라는 게 가운데 있어야 돼. 그러니까 플러스 전하의 바다로 퍼져 있는 게 아니고 질량 대부분이 중간에 뭉쳐 있고 전자가 그 주위를 돈다. 요것이 이제 우리 대표적으로 원자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오해하는 모양인데 태양이랑 지구의 모양과 같죠. 그러니까 태양의 가운데 있고 지구가 행성들이 도는 거. 그런 모형으로 만든 게 러더퍼드고 직관적이어서 좋아. 근데 반면에 이제 배울 보어 모형은 직관에서 벗어난다는 게 뭐냐면 제가 좀 이따 설명할 건데 전자는 이 전자의 궤도와 궤도 사이를 중간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움직일 때 순간 이동해서 움직여. 싹싹 하고.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어디서 어딘가로 갈 때 그 중간을 거치잖아. 근데 거치지 않고 여기서 저기로 갈 때 순간 이동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보어 모양에선 이 러더퍼드까지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 가능하거든. 태양과 행성의 관계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거. 근데 보어 모양은 그 궤도, 전자는 특정 궤도에만 존재할 수 있다라고 이상한 이론을 펼칩니다. 좀 이따가 설명을 해줄게요. 그래서 러더퍼드 원자 모양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그 원자 모형이 이렇게 생겼다. 태양계 모형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원자핵이 플러스 전하를 띈다고 했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고 했어요. 그럼 그 둘에는 뭐가 작용하겠어? 인력이 작용하겠지. 그래서 그 인력이 구심력으로 작용을 해서 원운동을 합니다. 원운동을 하고 그래서 서로 당기는 방향으로 전기력이 작용하고 이것이 이 러더퍼드 원자 모형에서는 전자가 움직이는 원운동하는 어떤 힘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원자핵이 전자를 땡기고 있기 때문에 전자는 쉽게 탈출하지 못해. 그래서 전자의 속박이란 표현을 해요. 전자가 원자핵에 속박돼 있다. 자, 개념 문제 같이 좀 풀어볼게요. 왼쪽 거부터 풀어봅시다. 원자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핵과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 자, 오른쪽 1번. 가나는 대전체 A, B, B와 C를 실에 매달아 놨을 때 A는 플러스 전하를 띈다. A와 B 사이에는 뭐가 작용해? 가에서는 청력이 작용하므로 B는 무슨 전하를 띠겠어? 같은 전하겠죠, 그쵸? 두 번째, B와 C 사이에서는 인력이 작용하므로 C는 뭐야?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왜냐면 B가 플러스니까 C는 반대가 돼야 하잖아. 자, 왼쪽 2번. 전자와 원자핵 사이에 당기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뭐야? 전기력 때문에. 전기력. 왜냐면 전자는 마이너스고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다른 전하 사이에선 서로 땡기는 힘, 인력이 작용을 하니까 그 인력, 전기력 때문에 전자가 원자에 속박돼 있다. 자, 전기력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전하를 띤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한 힘이다. 맞죠? 거리가 2배가 되면 우리 전기력 공식 좀 써볼까? F는 뭐야? K R 제곱분의 Q1, Q2였잖아. 그치? 거리가 2배가 되면 전기력의 크기는 4분의 1배가 되죠? 맞죠? 원자핵과 전자 사이는 전기적 인력이 작용한다. 맞죠? 자, 이렇게 원자 모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지금 러더퍼드까지는 자세하게 배웠고, 보어는 제가 대략적으로만 설명했잖아요. 보어는 여기서 이제 설명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스펙트럼, 그 다음 단원 스펙트럼 얘기는 그 다른 영상에서 제가 또 풀어보겠습니다.